6번입니다. 틀린 것 그랬어요. 1번 튠에는 지대 결정이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면 맞는 질문. 2번 입찰지대 그러면 최대 이런 말을 하자고 그랬죠. 단위 면적의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그러면은 최대 금액이 되면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그 다음에 3번 생산 요소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그러면 맞는 거. 4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용자가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 단위당 한개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자, 이게 틀렸는데 입찰지대 곡선은 이게 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입찰지대 곡선인데, 이때 기울기라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는 거죠. 밑변분의 높이를 말하는데, 이때 밑변에 해당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요, 이용량이에요. 이용량. 땅을 말하는 거죠. 도심과 외곽과의 관계니까는요. 그 다음에 높이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는 대가를 높게 지불을 하고요, 외곽에는 낮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대다 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말로 이야기할 때는 비용을 이용량으로 나눈 거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용량하고 그 다음에 운송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단일 도심의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한개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체감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위치 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위치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다. 맞습니다. 3번 마찰비용, 마찰 그러면 교지 이렇게 합니다. 교통비와 지대. 그래서 교통이 좋을수록 마찰이 적어져요. 마찰이라는 건 방해죠. 방해가 적어집니다.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 교지,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가는 땅에서 오는 거니까 그 이용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땅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5번 독점 지대설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차액 지대설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했다. 바로 이게 틀렸는데, 이게 독점지대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이게 절대지대다 해가지고 7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체감 법칙의 적용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맞습니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 맞죠? 그 다음에 4번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최고의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맞죠? 그 다음에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틀렸다라는 거죠. 지대는 잉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땅의 이용 대가를
이게 어떻게 볼 거냐 해가지고 잉여로 보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보는 생각이 있는데 바로 잉여로 보는 생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고전악파라고 하고요. 고전악파라고 하고 비용으로 보는 생각을 신고전악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잉여라는 것은 고전악파는 땅을 전체 입장에서 보는 생각을 말하고요. 여기는 개별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고전악파는 전체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한정됐다. 그러니까 토지와 그 다음에 자본이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고전악파라고 하고 신고전악파는 토지와 자본이 같다라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신고전악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집은 하나 기억합니다. 고전악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을 고전악파라고 하고 땅의 이용 대가를 잉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고전악파고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다 해야 됩니다. 해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고전악파 잉여 토지와 자본이 다르다. 신고전악파 비용 토지와 자본이 같다. 이런 구분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에 관한 겁니다. 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을 신고전악파 이론이에요. 튀넨은 고전악파고요. 그 다음에 확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 2번 운송비는 도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는 정상 이용과 그 다음에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는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최소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최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이용 대가를 뭐냐면 경쟁을 통해서 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기억을 하고 3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심 지역에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외곽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를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많아지면서 집가가 올라간다. 도심에는 비싸다. 그래서 고집가다 이런 이야기고 외곽에는 경쟁이 적어지니까 저집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질문. 5번 교통비 부담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마샬의 준지대. 1번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제 그 초과이온 성격을 갖고 있어요. 2번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그러니까 지대에 준했다 그러면 지대라는 건 땅의 이용 대가잖아요. 이게 땅이 아니면서 토지의 성격, 토지의 무슨 성격? 부중성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이 아니면서 그게 뭡니까? 기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생겼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2번이 맞는 질문. 3번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거. 소득은 준지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공급이 고정됐고 수요가 많으면 여기서 초과이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준지대고 여기도 단기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 맞아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의 핵심이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자, 이거는 튜넨의 생산비와 수송비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론을 약간 응용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연간 산출물의 비용, 시장물의 가격, 생산 비용, 교통 비용인데 19km 지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생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5km니까 이게 이제 킬로미터당 5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원에다가 곱하기 19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70을 더하면은 이때 금액이 16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의 비용은 165, 근데 가격은 150.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는 4 해갖고 19 여기다가 더하기 100을 하면은 얼마가 나온 거니? 176이 나온 거예요. 비용이 176이니까 가격은 200이니까 이건 생산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는 6에다 곱하기 19를 하고 더하기 130을 했더니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44가 나와요. 그러면 244는 비용이 244인데 가격은 250이니까 이거는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산이 가능한 건 쌀만 안 되고 우유와 사과다. 이런 유의 문제입니다. 이게 한 번 정도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두 개를 이렇게 더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산비와 가격과의 관계에서 생산비가 적으면은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유의 문제로 밑에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대이론에 관련된 문제였고 대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